제목, 빨랫줄의 용도. 글롱 드고. 저택 앞에 서 있는 여자. 남루한 옷차림과 달리 한쪽 어깨에 맨 가방과 두 발에 꼭 맞는 운동화는 아주 고급스럽고 새 것처럼 윤이 흐른다. 그런 괴리 탓인지 여자는 어딘가 불안하고 기괴한 인상을 풍긴다. 어깨에 맨 가방을 힐끔 내려다보는 여자. 뭔가 중요한 것이라도 들어있는 양 여자의 얼굴이 엄숙해진다. 가방 어깨끈을 바툭 끌어매며 저택 현관문께로 다가가는 여자. 마당 한켠에는 빨래 없는 대형 건조대가 쓸쓸하게 펼쳐져 있다. 이하부터 여자는 자신의 이름인 영순으로 등장한다. 노파는 오늘도 아침 식사를 마치자 2층으로 올라간다. 서재 안으로 들어가 햇빛이 잘 드는 넓은 창 앞에 앉는다. 협탁 위에 놓인 책을 집다 말고 창밖에 시선을 놓는 노파. 막힘없이 펼쳐진 하늘 아래 넓은 마당과 높은 담장. 그 너머로 울창한 숲. 그 사이로 얼핏 드러나 보이는 호젓한 아스팔트 도로. 노인은 뭔가 씁쓸한 듯 힘없이 웃는다. 그때 찻잔이 놓인 쟁반을 들고 서재 안으로 들어서는 영순. 걸음을 멈추더니 햇빛을 앞에 둔 노인의 굳은 뒷모습을 슬프게 바라본다. 참고로 협탁 위에 놓인 책은 중요한 소품이 아니다. 그러니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됐든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게 활자가 아닌 영화나 TV 드라마라면 책 제목이나 작가의 이름은 화면에 드러나지 않는 게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에까지 은연히 상징이니 복선이니 하면서 굳이 부각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도 가끔은 감상을 편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작년이었다. 늙고 죽어가는 이 외진 마을에서도 멀찍이 외따로 떨어져 황무지나 다를 바 없는 그 풀밭에 그렇게나 으리으리하고 멋스럽게 생긴 저택이 들어선 건 공장이나 창고 부지로도 부적합해 보이는 곳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구맨들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었다. 저택이 완공되자 바로 다음 날 근사해 보이는 중년 부부 한 쌍이 나타났고 그들의 자식과 손주들이 나타났다. 며칠 후에는 역시나 근사해 보이는 또 다른 중년 부부 한 쌍이 나타났고 그들의 자식과 손주들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싫지가 않았다. 무엇보다도 새소리와 바람이 지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노인네들의 앓는 소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스산한 마을 길에 드디어 사람이 정말로 사는구나 싶은 생기 넘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게 퍽이나 마음에 찼다. 그러던 어느 날 저택 사람들 중 중년 남자 하나가 마을 사람들을 찾았다. 집안 일을 봐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고 급하다고 했다. 약속돼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하게 돼서라고도 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죄다 꼬부랑 늙은이들만 보이는 이곳에서 중년 남자는 솔직히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마치 그런 의외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모두가 하나 같은 얼굴로 수선을 떨며 한 집을 가리켰던 것이다. 바람에 펄럭이며 빨래줄에 걸려있는 옷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빨래줄은 상당히 단단하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반면 거기에 걸린 옷들은 하나같이 낡고 문질러져 있어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금방이라도 앞으로 고꾸라질 듯 기력 하나 없이 휘늘어진 늙은이와 그 뒤로 묵묵히 부엌에서 집안일을 하는 영순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말한 그녀가 확실해 보였지만 중년 남자는 한숨부터 나왔다. 마을 사람들 눈에야 다른 집살림까지도 거뜬히 해낼 젊은 사람쯤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으나
중년 남자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 역시 좋기 환갑은 됐을 만한 늙은 사람인 것이었다. 중년 남자는 딱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 번 더 보기나 할 요량으로 사정을 얘기했고, 느끈이는 달이 분명해 보이는 그녀의 의향은 묻지도 않은 채 단번에 수락을 했다. 그러나 일을 못할 수도 있었다. 영수는 시끌벅적한 가족들만 그 저택에 있었다면,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나이가 꽤나 되는 영순이라는 걸 탐탁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을 하게 되었다. 영수는 그 저택에는 그들 말고도 다른 사람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영순이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바로 노파였다. 마치 우아한 귀부인처럼 꽁꽁 숨어서 지내고만 있던, 그럼에도 마치 여왕처럼 위험한 자태를 잃지 않고 있던 노파가 좀처럼 말을 꺼내지 않는 영순의 그러한 면을 굉장히 높이 샀던 것이다. 좋아, 앞으로도 네, 아니면 아니요. 그것만으론 도저히 안 될 경우가 올지라도 최대한 말수를 줄여서 말을 해주게나, 알겠지? 난 시끄러운 게 딱 질색인 사람이야. 그것만 지켜주면 다른 건 뭐 성에 안 찰지언정 자네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거네. 그럼 나도 자네를 많이 예뻐해 줄 것이고, 알겠지? 대답은 해야지. 네. 영수는 정말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아버지와 단둘이 지금껏 살면서 여기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영수는 사실 글은커녕 말이란 것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말에 네와 아니오란 대답만 하면 그만인 생활의 연속이기도 했다. 그만큼 아버지는 억압적이었고 영수는 그 억압에 길들여져 있었다. 고통스러웠을 만도 한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60해여고도 2해였다. 따지고 보면 마을 사람들도 영순을 그리 놔두는 데 있어서는 공범이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는 영순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마을 사람 누구 하나도 나서서 바꾸려 들지 않았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야 볼품없는 누에꼴을 하고 있지만, 한창 때 영순의 아버지는 힘으로나 깡으로나 인근 산동네에서는 대적할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야말로 타고난 싸움꾼이었다. 그런 탓에 영순은 벙어리가 아님에도 벙어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영순이 일을 시작하자 그 많던 가족들은 노파만을 남겨놓고는 하루아침에 저택에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저택 안에는 지들 도래에 노파 하나가 더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다. 자식들도 다 가고 없는 저택에서 홀로 지내며 밖으로는 한 번을 나오지 않는 노파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늘어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영순으로부터 그 어떤 얘기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리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동조한 거나 다르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영순의 쿡하니 닫힌 그 입을. 영순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딸이 가져다주는 적지 않은 액수의 하루 품삯에 환장할 뿐이었다. 그러니 말을 최대한 아끼라는 노파의 당부가 있었다는 영순의 말에 굳이 토를 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심지어 손수 밥상을 차리며 당신의 끼니까지 해결했다. 지금껏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영순을 위해서라고 아버지는 말했고, 영순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했다. 그러나 딱히 감동 같은 건 없었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표정과 말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영순은 생각했다. 그리고 마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순의 방에도 한쪽 벽 높은 곳에 돌돌 말린 채로 걸려서는 그녀를 엄하게 내려다보는 다른 또 하나의 빨랫줄. 널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 아빠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빠도 어쩔 수가 없잖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 안 그래? 이러고 며칠만 지나면 이 아빠가 널 또다시 구해줄게. 그때 되면 넌 또다시 착한 딸이 되어 있겠지. 안 그래? 아빠 말 믿지? 빨래줄에 온몸이 칭칭 감긴 채로 입안에는 재갈이 물려서는 며칠씩이나 방 안에 갇혀 지내고 나면 몸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아팠지만 정말이지 아빠의 말대로 영수는 다시금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돌아오고는 했다.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영순에게는 끊이지 않고 자행되는 저 빨랫줄의 힘, 아니 사랑. 그 덕분에 영수는 오늘도 자신이 착한 딸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저 빨래줄에도 딱히 감동 같은 건 없었다. 반면에 영수는 그 노파 앞에서는 매일같이 감동을 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고 눈물이 나기도 했다. 언제나 한결같은 그 노파의 온화한 표정과 말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영수는 생각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자신을 낳아주고 사라진 엄마의 얼굴도 그 노파처럼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때면 영수는 그야말로 기뻤다. 시간이란 것도 빨랫줄로 칭칭 감아서 묶어둘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을 만큼 시끄러운 건 닭 질색이라던 노파.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정말로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독서하는 시간을 제하고는 식사를 할 때나 영순이 바쁘게 일을 할 때도 그 곁을 졸졸 따라다니면서까지 한시도 입을 쉬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이러니했지만 노파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어쩌면 자신의 수다스러움을 정말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로 인해 영수는 본의 아니게 노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영수는 노파의 그런 사연들에는 영 흥미가 가지 않았다. 그저 언제나 한결같은 노파의 온화한 말투와 표정. 설사 변화무쌍하고 그에 따라 목소리가 쉼없이 변주할 때조차도 따뜻한 만큼은 조금도 잃지 않는 노파의 모습에 마냥 끌릴 뿐이었다. 참고로 노파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보는 사실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다. 노파가 왜 여기서 홀로 지내는가 하는 내막도 매한 가지로 별 수 없이 필요한 요소일 뿐이다. 그놈의 개연성 때문에 그렇기에 노파의 그간 삶과 사정을 마치 한 편의 시답지 않은 시로라도 풀어본다면 다음과 같겠다. 나이가 있는 만큼 꽤나 장황한 점은 양해를 구한다. 올해 내 나이 80하고도 둘이라네. 남편이여 사내 아이 둘만 달랑 던져주고는 진즉에 목숨을 잃었다네. 그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나는 많은 일을 해야만 했다네. 그러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만든 오뎅이 판을 쳤네. 없어서 못 팔았네. 내 오뎅을 먹겠다고 여기저기서 어찌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던지 그때부터 쌓이는 게 돈이었다네. 키웠네. 오뎅뿐 아니라 떡볶이며 쥐포며 동그랑땡이며 튀김이며 할 것 없이 많은 것에 욕심을 부렸네. 내 욕심은 화 하나 없이 복을 불렀네. 아예 사업체를 만들었네. 승승장구만 했네. 이름도 그럴싸한 댕댁 물산이라고 짓고선 더더욱 키웠네. 추락은 모르고 살았네. 여태도 쌓이는 건 돈이라네. 사내 자식 둘에게 물려주었네. 여생은 그냥 한가로이 책이나 보면서 지내고 싶었네. 헌데 이 늙음하게 내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네. 그것도 아직 30도 안 된 새파랗게 어린 놈하고 좋아 죽었네. 그러자 더는 당연히 없겠다 싶던 시집도 가고 싶었네. 헌데 예상은 했지만서도 남자 집안에서 반대를 하지 않겠나. 온갖 선물로 구슬리고 아양도 떨어보고
심지어 내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고 선포까지 했다네. 자식들 반대고 뭐고 나는 그냥 미쳐 있었네. 헌데 도무지 남자 집안의 승낙을 받을 수가 없었네. 돈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때 처음 보았네. 펑펑 울었네. 살가죽이 내려앉아 좁아 터져버린 이 노쇠한 눈 안에서도 그렇게나 많은 눈물이 쏟아질 줄이야. 급기야 우린 도망을 가서라도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네. 허나 끝내 내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네. 내 욕망이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건 그제야 처음 알았네. 내 사랑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만 걸세. 그게 1년 전 일이네. 자네 눈에도 내가 안식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난 그냥 죽고 싶은 것이네. 그만 현생을 끝내고 싶은 것이네. 그런 애미 맘도 모르고 자식들이 내게 안식을 권했네. 그래서 내가 이 외딴 곳에서 나 홀로 머물고 있는 거라네. 왜 하필 여기인지는 나도 모르네. 큰 아들 녀석 말로는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곳에 들렸고 마을에 젊은 남자 하나 보이지 않는 게 마음에 들었다나 뭐라나.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위와 같은 노파의 사연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 어떤 이유로든 노파가 여기, 이곳, 영순 앞에 있게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영순의 아버지와는 상반된 이미지로 노파라는 인물이 구축되면 그만이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위와 같은 노파의 사연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 어떤 이유로든 노파가 여기, 이곳, 영순 앞에 있게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폭력적이고 반복이다. 때로는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픈 저자의 짓궂은 욕망. 이제 결말로 가기 위한 노파에게 필요한 대사를 꺼내게 할 때가 왔다. 때는 영순이 저택 앞에 서 있던 맨 처음에 그날과 같다. 부엌 일을 하고 있는 영순을 부르는 노파, 돌아보는 영순. 두 사람은 거실 응접 소파로 자리를 옮기고 마주 앉는다. 노파가 두툼한 5만 원권 돈뭉치를 건넨다. 영문을 몰라 노파의 얼굴을 쳐다보는 영순. 받아. 그러니까 난 이제 그만 애들 사는 대로 갈까 싶어. 자식들도 하나 없이 3개월이면 안식은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린 거 아니겠나. 솔직히 나는 이런 외진 대하고는 맞지도 않고 늙었어도 천상 나는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 같아. 이런 곳에 있으니 되레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게 실상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네. 내 성이다 생각하고 받아주게. 노파는 언제부턴가 서재에 들어가면 하뭉차사였다. 그런 시간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영수는 불안했다. 저 멀리로 아스팔트 도로가 보이는 넓은 창 앞에 앉아 하염없이 바깥만 바라보던 노파의 뒷모습을 보는 건 그래서 한없이 서글픈 일이었다. 노파가 난이 아직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 이름이 그녀 곁에서 또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까봐. 언제고 한 번쯤은 또 여기로 쉬러 오겠지. 가끔은 이 안에 들려서 둘러도 봐주고 손볼 때 있으면 손도 좀 봐주고 그러라고 주는 돈이기도 하니까 과하다고 여길 것도 없네.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영순. 당황하다 말고 가볍게 웃어 넘기는 노파. 자네도 참 이럴 때 보면 4살짜리 우리 손녀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 엄마. 뭐? 가지마. 하하 왜 그래 자네. 가지마. 저기 가서 내 핸드폰이나 좀 가져다 주게. 더는 생필품들도 택배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아들 녀석한테. 이번 주말에 와서 예엠이나 그냥 데려가라고 전화를 해야겠네. 엄마.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 노파. 가지마. 그만두게나.
자꾸 뭐라는 건가 엄마라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여자가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선 엄마라는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걸 듣고 있자니 노파는 소름이 끼쳤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노파를 와락 붙잡더니 도로 앉는 영순. 철렁 심장이 내려앉으며 영순을 올려다보는 노파. 영순은 갑자기 한쪽 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방 안에 있던 자기 가방을 뒤진다.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노파. 방에서 나온 영순의 양손에는 양쪽으로 빳빳하게 끌어당긴 빨랫줄이 쥐어져 있다. 현관 쪽으로 불이 나게 달아나는 노파. 얼른 뒤쫓아 노파의 몸을 부여잡고 끌어당기는 영순. 왜 이래? 왜 이러는 건가 자네? 저 돈이 적어서 그러나. 사랑하니까. 엄마를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엄마가 이 딸의 말을 안 들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다고 해야지 왜 자꾸 억지를 부리냔 말이야. 이러고 며칠만 지나면 이 딸이 엄마를 구하러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 그때 되면 엄마도 다시금 착한 엄마가 되어 있을 거고 우린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지낼 수 있을 거야. 내 말 믿지? 엄마. 아, 감동 같은 건 없겠지만 말이야. 그러게 그냥 이 딸의 말을 잘 따라주면 안 돼? 노파의 온몸을 빨랫줄로 단단히 휘감는 영순. 노파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고 몸은 바닥에 모로 눕힌 채 얼굴엔 공포만이 가득하다. 그때 한쪽에서 들려오는 핸드폰 벨소리. 그러나 영순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 흐느끼며 두려움을 표출하는 노파의 얼굴도 영순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다. 영순은 그저 기대에 부풀어 행복에 겨울 뿐이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금 온화하고 말도 잘하는 착한 엄마로 돌아올 게 분명한 엄마 생각에 말이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 하나 더. 영순의 남루한 옷차림과는 달리 그 고급스럽고 새 것처럼 보이던 가방과 운동화는 다들 짐작한 대로 근 오빠가 사준 것들이다. 영순에게는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가 사준 선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끝.